155페이지인데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십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떼어가면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끔 되는데, 제일 처음에 농취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제대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에요. 뭐만 하면 되죠?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 법이 바뀌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하고 다른, 요거는 지금 예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심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농지위원회에서 언제 심사를 하죠? 30km 이상. 제일 첫 번째.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농지를 살 때는 무조건 심의를 합니다. 누가? 농지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무조건 영농을 할 수 있으면은 농취증을 해줬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가 생겨서 토지거래 허가지역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언제 심사를 하죠? 두 번째,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 살고 있는 곳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농지를 산다고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세 번째, 법인이 사면 무조건 심사를 합니다. 네 번째, 공유로 사면은 심사를 합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이나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살려고 할 때는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심사를 해서 제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제일 대표적인 게 언제죠? 상속으로 우리가 농지를 샀을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뭐에다 필요하냐면 등기 이전 시에 필요한데,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등기 이전을 농취증 없이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통지소로 가름하는 경우, 이게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것은 현재의 농지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 불법으로 전용했어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그거 말고 언제 또 해주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후단위 계획구역, 개발계획이 돼 있는 지역,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지역, 이런 경우에는 반려통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 또는 농사를 짓겠다는, 그러니까 짓겠다는 조건 하에, 다시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 담당자가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건 승계를 받겠느냐, 아니면 원상복구 시키겠느냐.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승계를 받겠다 그러면 농지 전용 받은 걸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거부 대상이지만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현황이 만들어져 있어서 영농계획서대로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경매로 낙찰 받은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시키겠습니다 하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거부되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농지증을 신청했다든지 아니면 일반 법인이 신청했다든지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증을 신청을 했을 때는 농지증을 미발급을 해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의 종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지증에 관한 것이. 반려통지서에 158에 보면 반려통지서의 법리적 효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려통지서.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 신청한 농지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지증을 반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반려하는 경우는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전답 과손으로 샀을 때에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과손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땅이다 해서 반려를 하는 거거든요. 즉 반려라는 것은 농지증이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라고 하지 않고 농지법상 농지이나 불법으로 전용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미발급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등기 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발급과 반려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반려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전답 과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 매각 조건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법원에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가를 해당 관청에다 질의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법원에서 그 전답 과손을 경매로 진행시킬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전답 과손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실수라도 착각을 해서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서 법원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조건이 없이 경매로 진행된다라면 그거는 농지증 없이 낙찰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진행할 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고 농지법상 농지가 맞는데도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물건을 경매로 진행시키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전답 과수원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전답 과수원이다. 이것은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전답 과수원이다. 이렇게 사전에 판단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파트 6입니다. 이제부터는 농지증에 관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면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에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지입니다. 토지 면적이 368평 정도쯤 되는데 이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만 나온 겁니다. 현장을 보시게끔 되면 이것이 항공사진으로는 땅인데 요 밑에 쪽으로는 하반지 쪽으로는 밭이 있고 요 위쪽으로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옛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옛날 집이 있고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 비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삼거리 코너로 해서 땅 값이 보면 1억 4,700이 7,200까지 떨어졌거든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20만 원 꼴로 지금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여기 면적 성상리가 한 40만 원 정도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매매를 한다면은 수익률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 건축물이 아까처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집을 가서 봤더니 상당히 오래된 집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오래된 이 집은 아마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이거를 가지고 번지수를 집어넣고 항공사진을 보자고 했습니다. 항공사진 보자고 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되죠? 이제 여러분이 보시러 갈 때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번지수를 넣고 제가 찾아달라고 했으면 이 담당자들이 번지수를 딱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항공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고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항공사진을 내가 가지고 가서 그쪽에서 그 옛날 항공사진 씌워지는 거를 비교해 가면서 이쪽 지분이다는 맞는지 틀린지 하려고 이쪽 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안 될 때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66년도하고 69년도 사진이 있는데 69년도 사진은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한 번도 써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6년도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면 66년도에서부터 73년도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은데 66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고 73년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면 73년 1월 1일이 있기 때문에 73년도에 있는 항공사진에 있다 그러면 그 73년부터 1월 1일부터 후잖아요. 그건 담당자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내가 항공사진, 물사진을 현재 있는 것을 찾아가서 그 근처에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는 걸 보고 항공사진을 보고 비교해를 가면서 비슷한 게 있어도 좀 잘 안 나온다고 할 때는 76년도 사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비교해서 뽑아달라 해서 거기에 집이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담당자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다 뽑아 갖고 와서 설득을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여기는 비슷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까 삼각 코너에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4, 5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 여기 있는 게 그대로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금방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거는. 비슷하지도 않고, 뭐, 변한 것도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출력을 해 주십시오 그랬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거 출력을 할 때는 그 A3였어요, 크게.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 A4를 이렇게
많이 줄여들고 조금 좀 옛날보다는 좀 좋아졌죠, 보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출력을 했거든요. 출력을 하고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추천을 했죠.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와서 내 항공사진을 가지고 가라. 했더니 이제 한 여자분이 제가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드렸습니다.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발급받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항공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기 같이 갔었어요. 여기 그 면천면에 그때 낙찰도 같이 받고 같이 갔더니 항공사진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면천면에 있는 그 공무원이 항공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무허가 건물 신청돼 있는 걸 이렇게 보더라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60몇 년도서부터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네. 맞네요.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그걸 보더니 맞네요. 그래서 나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어디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런 거는 민원인들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농지증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하고 위하께서 신청하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권을 반려하오니, 발급이 아니고 미발급이 아니고 반려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반려는 뭐라 그랬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뭐 할 때 필요한다?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한데 이 농지는 등기 이전 시에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이기는 하지만은 등기 이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 없는 농지다 해갖고 이렇게 반려하오니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려사유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된 정년 후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수강생 이걸 낙찰 받았죠? 낙찰 받았죠? 그럼 여기 건물 허물고 집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내라 그래 안 내라 그래? 그러면 농지법 적용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이 얘기는 농지법의 농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농지법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지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지라는 것은 아니라는. 저는 조금 이거를 해석을 달리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만 해줄 때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증을 필요 없는 농지라는 뜻을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라는 얘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 등기 이전이 되는 그러한 전답 과손인데 그 중에 하나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렇게 집이 지어졌을 때는 등기 이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물건 보시겠습니다. 농지 공무원의 사전 약속도 때론 뒤집힌다. 사실은 보면 제가 설명은 이렇게 이거를 먼저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건보다는 이게 몇 년도죠? 14년 4월 28일이죠. 이건 언제죠? 14년 7월 28일이죠. 그럼 그 후네. 저 사건 후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대합덕리에 여기도
아까와 똑같이 토지만 매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보면은 2차선 대로변 옆에 전이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뒤에 한 필지는 축사가 지어져 있는데 축사는 그 옛날에 흑벽돌로 이렇게 지어져 갖고 그 스레트 같은 데 거의 망가져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주택은 그 내부만 인테리어를 하면은 깨끗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현장 답사를 딱 가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땅이 지금 312평이죠. 312평이면 상당히 큰 건데 집은 제가 보기에는 한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이에요. 축사가 컸거든요. 제가 현장 딱 보고 축사를 허물어 가지고 전용을 받아 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정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있는 집이 이게 무허가 집이거든요. 무허가 집인데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 놓고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영업집 음식점을 하게끔 되면 달라리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서 괜찮다 싶어 갖고 집을 제가 현장 답사 자세히 가서 봤더니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담당 공무원이 제가 이 당시에 농지증을 떼러 갔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로 농지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 있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죠, 무허가 건물이. 그럼 내가 원상복구 하겠다 그러면 담당자 그래. 아니 거기 사람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허물어서 원상복구 시켜요? 전 못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고 집이 비어있을 때 집이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건 내가 건물 허물고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주는 그런 정도로 했던 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합덕을 갔었어요. 이때가 합덕이 땅값이 많이 올라갈 때예요. 왜 올라갔죠? 그 당시 이게 충청도로 가는 그 기차역이 합덕에 생겨요. 그래서 그 합덕 쪽으로가 땅값이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쯤이에요. 계획이 있어서 여기 합덕에 그 기차역이 생긴다. 이렇게 발표 났었던 때입니다. 제가 여기 현장을 다 보고 농지증만 해결을 하면 이것도 돈이 되겠다 싶어서 합덕을 제가 갔습니다. 가서 담당자에게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겠느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갔던 거예요. 담당자 만나러 갔더니 마침 담당자가 나가고 없더라고. 그 옆에 그 보조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농지 담당증 만나뵈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잠깐 출타 중이신데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금방 들어오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잠깐만 기다리라서 내가 했더니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지금 담당자분께서 멀리 계셔서 바로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화 바꿔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당진시 합덕의 대합덕리에 있는 것이 몇 번지에 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봤더니 현장에 집이 불법으로 된 건축물이 있는데 거주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담당자가 이것이 이미 경매가 나왔었으니까 알더라고요. 아, 그 사건 어디 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집이 비어있고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추천을 한 거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축사 있는 데는 허물어서
이 주차장이나 이렇게 정원 같은 걸로 쓰고 건물은 싹 정리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든 같은 영업을 하게끔 되면 여기 좋고 지금 합덕이 땅값이 뜨고 있지 않느냐.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갖고 교수님 저는 아직 경매는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입찰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입찰을 하고 싶으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좀 법원에 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다 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이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특수 물건은 거의 단독 공찰이고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 상대자도. 그래서 그냥 단독 공찰로 해갖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이제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해야 된다 그랬더니 교수님 일단은 식사를 하고 같이 가서 농지증 신청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해갖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전화 받았더니 여기 누구입니다. 이거 원상복구 조건 하에 농지증 해준다고 해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예. 여기 저기 뭐 영농계획서 하나 써서 제출하시고 여기 원상복구 조건에 써서 각서를 해서 인감증명 청구서나 제출하시면은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그거 다 쓰고 서류 뭐 어떻게 해라고 제가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이제 4일 후에 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청 다 했으니까 우리 낙찰 받은 분에게 얘기했죠. 4일 후에 와서 이 농지증을 받아서 법원에다 제출해야지 낙찰 허가가 나고 낙찰 허가가 나면은 이의 신청 기간이 다시 일주일이 있다. 그럼 이의 신청 기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잔금을 내라는 통보가 온다. 그럼 그때 잔금을 내고 내 거를 만들고 나면 그때 그 뒤에 축전을 허물고 건물은 양성화를 시키고 이제 건물 주인을 찾아서 건축물 관장이 없지만은 건물 주인은 누군가는 있겠죠. 건물 주인을 찾아서 건물을 어떻게 한다? 넘겨받아서 철거와 지조소송을 내서 받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서 가든을 만들자. 그러니까 제가 이 건물은 양성화 시킬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다 해놓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는 날 금요일 날인가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쪽에 땅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궁금해갖고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농지증 발급받아서 갖다 줬습니까? 그랬더니 얘 지금 그 아침 11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아직 농지증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농지증 발급 기간이 4일이에요. 4일? 그럼 제일 첫 번째 날짜가 신청하는 날짜입니다. 두 번째 날짜는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갔다 오는 날짜입니다. 갔다 와서 자기가 작성을 해서 결제를 올리면은 결제가 나면은 네 번째 날짜는 민원인이 9시에 가든지 10시에 가든지 저녁 5시에 가든지 이미 농지증이 어떻게 돼 있는 날이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3일 안에 현장 가보고 서류 만들어서 결제 받아놓는 것이 농지증인데 4일째 되는 날 오전에 갔는데도 아직 안 됐다고 기다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라고 그러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갖고 어떤 남자 여자가 와서 담당자가 소리 막 지르고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기다리라고 그래갖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농취증을 안 해줄까봐 이게 또 겁이 나갖고 땅을 보다가 제가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아니 여태까지 기다리면 무슨 일이냐 얘기해라 그랬더니 담당자가 죄송하지만은 농취증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왜 못 해주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못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황당한 데다가 화도 나고 황당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고 합격업장을 내가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걸 또 지금 와서 안 해준다 그러면 이 각서까지 다 쓰라고 다 해서 오늘 오라고 약속해서 오늘 왔더니 안 해준다 그런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르더라고 담당자를. 그들이 잠깐 회의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부업장하고 담당자하고 업장하고 나보고 좀 나가 있어야 돼. 나가 있으라 그러더니 그 자기들이 회의를 좀 해보고 얘기를 하겠대. 그래서 나는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업장이 먼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아니 해드릴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먼저 갔어. 그러고 나서 한 20, 30분 있다가 담당자가 나오더니 못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업장을 만나러 갔죠. 아니 그럼 이렇게 누가 못 해준다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업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내가 합격 업장이지만은 모든 일에는 담당자가 있다. 근데 담당자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는 것은 미안하긴 하지만은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한 그 판단을 내가 해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내가 업장으로서 내 담당자가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못 해준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업장이 나한테 와서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내 방에서 어떤다? 나가달라. 그 말도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 내가 이렇게 아무 말 못하고 나와서 우리 수성에서 낙찰받은 사람 보고 어떻게 해결해 보십시다 하고 어떻게 한다? 가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나대로 집으로 왔는데 이게 입찰 보증금이 지금 얼마죠? 611만 원 아니에요. 611만 원 지금 뛰는 게 내일 모레면 뛰는 거야 이제. 어떻게 내가 보고 이거는 담당자가 잘못했으니까 611만 원 당신이 손해봐 그래요? 아니면 이거 내가 추천한 거니까 내가 물어줄게 그래? 아니면 우리 반씩 나누자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게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더라고 당시에. 그 집에 와서 내가 이런 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걸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집도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잖아요 이거. 오래됐죠? 이 집도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얘기가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조건은 담당자의 주관이 들어가지만은 1974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이 집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은 담당자의 주관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8시에 일어나서 도착을 했더니 8시 반에 도착을 해갖고 국토지리정보 문도 안 열어갖고 나 30분 정도 앞에서 문 열 때까지 기다렸어요. 문 열자마자 들어가서 어떤다? 항공사진 신청했어요. 항공사진 신청했더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 보고 너무너무 싶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611만 원이 날아가다가 잡은 거예요, 다시.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 보자마자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 당신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국토지리정보원 와서 보니까 66년도 사진에 항공사진이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제 그 담당자가 내용을 알으니까 예,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이 있다면 해드려야죠. 만약에 그게 있으면 뛰어갖고 오십시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얼른 내가 우리 낙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안 준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해준다 그런다. 빨리 와라.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신가에 만났어. 그래갖고 이게 담당자한테 보여줬어. 이거 있지 않냐 했더니 예. 농지증 신청하십시오. 이제 각서가 없습니다. 농지증 그냥 신청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러면 농지수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례합니다, 야. 그때 다 해가지고 나보고 앉아서 좀 기다리래. 그러면 이제 결제 받아갖고 온다고. 그럼 그때 결제 받아온 걸 가지고 갖다 법원에서 제출하면 이제 딱 시간이 되는 거야.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 나는 그거 안 해. 이제 그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정말 그렇게 내가 이게 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다행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다 그냥 기분 좋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기다려도 안 와. 암만 기다려도 안 와. 이상하다 해갖고 일어나서 그 합덕을 믿는 그 뒤쪽에 갔더니 뒤쪽에 그 차고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땅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놈이 담배를 피고 앉았더라고. 나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라서 내가 갔어.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아니 농지증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했다가 죄송합니다. 뭐가? 또 못해드리겠습니다. 뭐야? 또 못해준다고? 아니 이건 또 왜?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내가 지금 결제받으러 읍장한테 갔습니다. 읍장에 갔더니 읍장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너 어저께 민원인이 와갖고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래서 내 방에서 30분이나 난리 쳤었지. 그래서 끝까지 해갖고 네가 못 해준다 그래서 내가 안 해준다고 하고 내보냈지.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또 해줘야 된다고 너 갖고 오냐? 나는 뭐 호수아비냐? 네가 안 된다면 나도 같이 안 된다 그러고 네가 된다면 난 또 무조건 도장 찍어지. 나는 호수아비냐? 내가 못 해주니까 넌 나가봐. 그래갖고 쫓겨나갔대. 그러니까 나는 어저께 가서 따짐으로써 더 잘 될 줄 알았던데 어저께 가서 따진 것 때문에 더 거꾸로 결과가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읍장을 만나서 따질 것이냐. 맞지 않냐고 읍장을. 다시 따질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읍장을 가지고 만날 따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거 있어야 되는 게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소송을 하면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좋다. 그럼 좋다. 안 하면은 내가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도 황당한 거야. 그렇게 옆에서 다 보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나 이거 행정소송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이 서산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다 들고. 갔더니 변호사님은 안 계시고 사무장이 있더구만요. 사무장한테 내가 다 얘기를 했더니 사무장이 농지증 가지고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무장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소송을 하는데 자료는 내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람 이름으로 소송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고 자료만 다 대준다고 그러고 이기고 지는 거 관계없이 소송만 대행해달라니까 그러면 100만 원만 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기면은 1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100만 원 입금시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금시켰습니다. 입금시켰더니 이제 나보고 뭐라 100만 원 입금시키고 나면은 변호사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금시켰다고 했더니 사무장이 전화가 와서 나한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 법원으로 오라고. 근데 이때는 이미 날짜가, 내가 변호사 만날 때는 날짜가 불허가가 났을 때야. 이미 일주일이 지난 거죠. 그래서 불허가 났는데 제가 그 변호사님한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만 해도 내가 이걸 행정소송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고 불허가 났으니까 불허가 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보면 불허가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1974년도 이렇게 항공사진이 있는 걸 왜 불허가를 내느냐. 이렇게 소송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변호사가 가만히 듣더니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있으면은 농지증을 없이도 된다는 것이 어느 법에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있느냐 이거야. 그걸 갖고 오래. 그래야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소송을 해놨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만나기 전에 소송을 해놨는데 소송을 이렇게 했더구만 보면 매각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를 한 겁니다. 불허가가 났는데 연기 신청을 한 거야. 연기 신청을 했더니 바로 기각을 당한 거고 기각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기각을 했고 이 변호사가 얘기를 해갖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인 저기 뭐 어디야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났을 때는. 그럼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연기 신청을 했는데 연기를 받아주지 않고 지금 대전고법 지방으로 넘어가 있다. 그럼 여기 대전지방으로 넘어가게끔 되면은 판결을 하는데 한 2, 3개월이 걸리니까 2, 3개월 안에 1974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집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법의 근거가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있는지를 찾아서 갖고 오면 그걸 내가 대전지방법원에다 고등법원에다 제출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찾는 아니고 내가 찾는 거죠. 언제? 알았습니다. 했는데 1974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어서 반려증을 준다는 것이 어느 법에 나와 있어? 없어요. 그런 게. 법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간 거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느 법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들 보면 197페이지 보세요. 197페이지 보시면은 그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질의를 보낸 것이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보냈어요. 질의를 보내서
보냈는데 한 달이 돼도 답변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답답한 거죠. 2개월 안에 갖고 오라 그랬는데 안 해줘가고 답답해갖고 내가 사실은 그 세종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담당자를 만나러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누구누구 담당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일체에 있는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연락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연락했더니 회의 중이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 갔으니까 난 그냥 오늘 밤을 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한 2시간인가 기다렸더니 담당자가 내려왔더라고. 내려와서 내가 이거 질의 보내서 보낸 거 봤냐 했더니 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 답변 안 해주십니까? 내가 참 보면 머리가 나쁜 거야. 그냥 질의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번지수하고 당신이 여기 학교를 다 집어넣고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얘가 나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합동하고 그 담당자하고 연락을 한 거야. 내가 나중에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리하니까 답변을 해주지 말고 자기네들이 해결을 할 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한 것 같아. 그건 내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왜 안 해드렸더니 일주일 있다는 거 꼭 해주겠대. 일주일이나 또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얘기했어. 만약에 이 경우에 당신이 먼저 번에 일주일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이내에 내가 답변을 안 해준다면 나는 그 다음서부터는 당신하고 얘기 안 하고 당신 윗사람하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했더니 일주일 기다려도 또 안 와. 또 전화했어. 그랬더니 진짜 다 됐으니까 3일만 기다리래. 3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 나한테. 우편으로 답변을 해서 발송을 했는데 시간이 우편으로 가면 멀릴 것 같아서 내가 사장님 메일도 보냈으니까 메일도 보시고 답변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그 메일 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지금 공식적인 사이트로 나온 게 저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놓고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이제 내 행복대로 다 됐다. 갔다가 이제 저금에 변호사한테 갖다 줬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이렇게 봤더니 이거 제출하면 바로 이기겠네요. 한 20일만 기다리시면 거의 판결 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난 기다리면서 판결을 나면은 이 소송 비용까지 담당자한테 다 물려야 되겠다. 이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열흘을 기다렸더니 전혀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왔어. 이종실 교수님 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 당진에 있는 어느 법무사 사무실인데요. 사장님께서 낙찰받으셨던 그 사건이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보증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낙찰을 받았어? 우리 수강생이 받았어. 그럼 수강생 전화번호, 수강생 이름이 들어갔죠?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 법무사가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전화번호 적어준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전화했던 건 언제냐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걸 보고 담당자한테 야, 공공사진이 있다. 그 전화한 게 나 다야.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러고 나서 한 3일 있더니 변호사 사무장이 전화가 왔어. 그거 기각당했습니다. 그 기각이 뭐예요? 그랬더니 졌다는 뜻입니다. 졌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래. 나는 이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자기네들이 불리하게끔 되니까 공무원들이 불리하게 생겼고 해줘야 될 걸 안 해준 거 아니야. 내가 73년도 이제 항공사니까 제출한 것까지 다 나는 제출했다는 자료까지 복사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놈들이 그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갖고 경매 자체를 돈을 물어주고 취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 사건을 가지고 경매를 내가 소송을 집어넣는데 경매가 취하되니까 그 재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기각시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당한 것이 어때요? 딱 2건입니다. 그거는 소송 비용도 못 건져. 처음에 내가 장진에서 이걸 하고, 이게 소송을 집어넣다가 경매가 취하되면은 소송이 뭐고 다 기각돼서 그냥 끝나고 말짱 다 꽝 되는구나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허무했던 마음은 말도 못하겠고 소송 비용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소송 비용 100만 원 하고 불가세에서 110만 원 줬죠. 그건 이제 내가 들어간 거죠, 내가. 뭐 건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여기 근처에 또 경매 물건이 나온 것을 가봤더니, 집을 싹 없애버렸더라, 호물. 가봤더니. 하여튼, 이 2번째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낙찰허가가 나죠. 낙찰허가가 나기 전에 소송을 집어넣는 거예요. 소송을 집어넣죠. 그럼 소송 집어넣은 원본을 가지고 경매계로 가서 내가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기일 결정을 어떤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매각 기일 결정을 중단을 시키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한 건 내가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나는 소송을 하는 거 어떠냐면 매각을 불허하는 것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한 건데 그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 한 거, 그거 가서 어떤다? 변호사한테 소송을 시켜놓고, 그 소송을 어떤다? 팩스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경매계에다 제출해서 중단시켜 주십시오. 해놓고, 중단을 시켜놓고, 그 농지증을, 한림에서 원했던 걸, 그 서류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받고, 소를 취하시킨 거죠.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얼른 매각 기일 결정 기일 전까지 소송을 하고 소송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 경매에 가서 내가 이렇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을 했으니까 매각 결정 기일을 어떤가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 그 경매는 어떤가 중단돼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 있다가 판결이 나면 이제 다시 또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랬죠. 자, 이거 그 사건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1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땅이 351제곱미터인데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자, 좀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특수경매다 그러면은 땅이 있는데 건물 매각되면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지목이 전인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도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사람이 여러 명인데 건물 매각 제외로 토지만 지분으로 나왔으면 그것도 특수경매로 들어가죠.
근데 이 물건은 세 개가 다 합쳐진 물건이야. 그 특수 물건의 세 개가 다 합쳐진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2억 7,6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수강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천 몇백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아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14년도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 8년 전이죠. 8년 전이죠. 제가 이 당시에 우리 이제 수강생들 모아놓고 지금처럼 추천 물건 강의로 하고 제가 골라주고 했는데, 이거 골라줬는데, 지금 수강생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은 동영상까지 다 하게끔 되면은 지금 딱 100명이에요. 수강생이. 근데 그 당시는 수강생이 한 20명 정도야.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그 수강생들은 일반 숫자들은 안 오고 그래도 4, 5년 이상을 경매를 했던 경력자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일반 물건으로는 별로 돈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 특수 경매를 옮겨온 사람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제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추천 물건으로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투자하자 했더니 그분들이 권리분석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건물 매각 제외죠. 그리고 땅 지분 매각이죠. 지목이 전이죠. 건물 매각 제외 땅만 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천 물건을 골랐는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입찰 들어가겠다고 안 해. 이게 그랬던 물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이 될 텐데, 아무도 안 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발표를 하고, 3일인가 4일 있다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경기도 부바로 고백니까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교수님이 다 뒤에서 도와주신다는 약속만 한다면은 제가 입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거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나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놓고 입찰을 해라 그랬더니 입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와서 서류 하나를 받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갈랐는데 여기 한 필지예요. 이렇게가 한 필지인데 하나 둘 셋인데 집이 네 채가 있어요. 네 채가 집이 있는 곳에 건축물 관리장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네 채인데 세 채는 무허가 건물이고 한 채는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자, 우리 여기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옥대장이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그랬죠.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른 점이 뭡니까?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장이 다른 게 뭐예요? 가옥대장은 천황폐하에 조선시가지령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가옥대장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건축법을 만들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입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었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옥대장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가옥대장이라는 것을 전부 다 건축물 관리자로 옮겨 적은 거예요. 가옥대장을 없애버리고 옮겨 적은 거거든요. 그럼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이 지어져 있던 건물에는 거기에 건물만 내용이 있지 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사실은 400 몇 평 되거든요. 3분의 2가 지금 300 몇 평이죠. 그러니까 400 몇 평 되는 땅에 이렇게 조그마한 15평짜리 집이 하나가 있어도 그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에요. 이후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돼 있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에 대지해갖고 660제곱미터 이렇게 있을 때는 전부 큰 땅 중에서 건축물 관리대가 인정한 660제곱미터만 대주고 나머지는 농지야. 근데 이때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필지 전부 다가 제가 얘기하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3개의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지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띄워주면서 낙찰을 받으면은 농지증을 하러 가면은 담당자 항공사진이 보고 집이 이렇게 뭐가 건물이 있었다 농지증 안 해준다고 할 때 이 건축물 관장을 내놓고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하고 띄워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났더니 왜? 자 보십시오. 213페이지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반려 통보. 이것도 반려죠. 위하께서 농업 경적 목적하신 제출을 부하로 고백리 3-24에 대한 362제곱미터면 몇 평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신규집 7조에 의거 재반 요건 확인 심사한 결과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대지. 다시 말하면 지목이 전담 과설이지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2조 11의 규정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반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농지를 사면은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증이 필요한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등기 이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낙찰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제 낙찰 허가를 받고 났으니까 이제 지분이 있고 무허가 건물 주인들이 있죠. 그분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수강생이 저보고 이제 순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일단은 팔아야 한다. 뭘 해야 돼? 우리가 샀으면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으려면 누구한테 팔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주인들이 있죠. 집주인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이 뭐냐면은 근처에 이천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토목설계서 하나 골라 들어가서 내가 막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서 내가 여기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땅을 전부 다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 땅을 건물 주인한테 팔려고 한다. 잘라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진입도로와 붙어 있게끔 어떤다? 자를 수 있도록 현황 측량을 해서 잘라도록 현황 측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면이 나왔을 때 얘기고 저는 가서 먼저 부탁을 한 겁니다. 부탁을 해놓고 여기에 집이 지금 아까 내가 4채가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4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이 4채가 있는데 요 집이 여기 수연수포라는 요 집이 아까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자가 있든지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인데 여기에 봐서 보면 여기 슈퍼라는 여기 슈퍼하고 정육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슈퍼에 저기 장사 사러 오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여기 보면 슈퍼 정육점이라고 간판은 달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한 60대가 조금 넘으신 여자분이 여기 안에는 주막처럼 그 동그란 테이블에다가 막걸리나 안주하고 이렇게 말고 팔 수 있고, 이러고 우리 테이블 같은 거, 이런 테이블이 한 5개 있고, 그 원형으로 그 연탄 때 갖고 뭐 이렇게 먹는 게 한 2개 있는 그런 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슈퍼인데 실제로 슈퍼가 아니고 그 이렇게 주막집 같은 그런 곳이에요, 보면. 그럼 저는 일단은 잘라달라고 분할해놓고, 잘라달라고 맡겨놓고, 며칠 있어 자르면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먼저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 요런 이제 테이블이 몇 개 있는 데서 내가 앉았더니, 여기,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잖아. 낯선 사람이 가갖고 이렇게 앉았고, 라면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보면서 라면을 끓여달라니까 얘하고 끓여주면서도 도대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라면을 시키니까 날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라면을 다 먹었어.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했죠.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집주인들한테 땅을 팔려고 이제 했는데, 여기 계신 그 여자분 주인께서는 연락처를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좀 연락처가 돼서 한번 그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면 만날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다리를 놔주십사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아이,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 네 사람도 여기 땅 경매로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갔거든요. 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가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서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농취증 띄어서 갖다 주고 잔금 다 내고 난 다음에 오세요. 자,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자는 농취증 안 해준다고 그러죠. 무허가 건물 3개, 4개 있는 걸로 알고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싸우지 말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설득을 시키는 방법은 3개 중에서 하나가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그러니까 뛰어다가 야, 합법적인 건축물 대중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집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켰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지목이 전인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농취증 해주면 당연히 안 해준다고 얘기해야지. 그 담당자가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해줘야지 해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요구했잖아요.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한테다가 아니 해서 다 받아서 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 여자하고 협상하는 여자인데 했어. 뭐 했어? 다툴 이유가 없죠.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잔금 내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조만간 잔금 내고 올 테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3분의 2만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에 주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 그 사람이요? 나 알죠? 여기 나가세요. 이거 하고 어디 나면? 여기, 요 집 사람인가? 여기. 여기 나가세요. 왼쪽으로서 자연스레 틀어서 여기 첫 번째 파란 골목이 있는데 이 뒤로 가면요. 요 집에 살아요. 그 집이 그 나머지 3분의 1 주인입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남자 3형제가 상속을 받았는데 큰형이 3분의 3을 똑같이 받은 게 아니라 큰형은 3분의 1보다 조금 더 받고 나머지 두 형제가 3분의 1보다 조금씩 덜 받아갖고 했는데 두 형제 지분이 나왔고 큰형 지분은 안 나온 거야.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알았다고 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파란 대문인데 문을 두드렸더니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나오더구만. 내가 여기 경매 때문에 왔는데 아버지 좀 만나보고 싶어 했더니 아버지 전화번호 가르칠 테니까 직접 전화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들이 아버지 찾아왔다 그러면 전화번호 가르쳐줘 아들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무지하게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갖고 나면 금방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2억 7천짜리가 6,600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왔겠느냐. 이내영 사장님 안 그래요? 네. 이내영 사장님은 물어보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금방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했더니 자기 그 이천에 있는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로 4시 전에 오시면 만날 수 있고 4시 후에 오면 못 만납니다.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비 찍어갖고 바로 갔죠. 가서 봤더니 그 앞에 주차장도 마침 있고 그 번지수를 딱 봤더니 드래곤 공인중개사더구만. 그러니까 그분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 가고 내가 명함을 주고 내가 이거를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교수님이 낙찰 받으셨군요. 이거를 낙찰 받겠다고 사람들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법무사도 한 2명 있었고 변호사 사무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안 들어왔는데 이 교수님이 받으셨네요. 다른 사람은 받기 전에 물어봤고 나는 받고 나서 간 거예요. 받기 전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하고 받고 나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나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으니까 안 물어보고 입찰 들어가고 낙찰 받았으니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낙찰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집주인한테 쪼개서 팔아야죠. 집주인한테 팔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안 산다 그럼요. 이제 그 공인중개사 얘기야. 집주인이 안 산다 그럼요. 뭐 안 산다면 어떻게 해요? 철거하고 나가라고 그러시면 되죠. 아이고, 전 그거 못합니다. 그 집들이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집 짓고 있어갖고 저는 지금 거기서 1년에 쌀 2마리씩 받고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랬다가 그렇지만 교수님이 앞장서서 하신다면 내가 뒤에서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동네에서 그거를 나설 입장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뒤에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뒤에서 나서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측량한 걸 가지고 이 측량 있잖아요. 가분할 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분을 하는데 이걸 쪼개서 팔으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여기에 그 분할하는데 인감증명 첨부해갖고 같이 신청해야지 이걸 서류를 개발의 허가로 분할하는 걸 신청할 수 있다 했더니 그거 서류는 언제든지 해드리도록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달 며칠에 와서 해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토목사를 갖다 주고 이제 이게 분할한 거 이게 괜찮냐고 해서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2-3개를 안을 잡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이 안이 좋겠다. 이걸로 하자서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는 몇 제곱미터다,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요건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나오니까 요건 몇 평이니까 요 사람한테는 얼마 받아야 되고 얼마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간 이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제 내가 물어봤죠. 여기 집값이, 땅값이 얼마나 갑니까? 했더니 호가는 한 60만 원 가는데 거래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면 팔겠습니다. 50만 원만 받으면 팔겠습니다. 안 되면 한 45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면 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격이 그 호가는 60만 원이고
거래 가격이 50만 원 간다는 걸 내가 이제 알은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토목 설계사입니다가 이제 분할해달라. 이제 정확하게 딱 분할이 되면 이제 1대1로 하나씩 붙으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분할해놓고 1대1로 붙으려고 이제 했죠. 맡겨놓고 돈을 이제 계약금을 100만 원 달래서 100만 원 넣어줬습니다. 한 닷새에 있다가 토목 설계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왜? 그랬더니 저 그거 못 자르겠습니다. 왜? 아니, 계약금 도로 그냥 반환하겠습니다. 저 못 자르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번 갈게. 토목설계 갔어요, 내가. 왜 못 자르는데? 그랬더니, 아니, 담당자가 농지 담당자가 안 된대요. 그래? 그래?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목이나 건축설계 하는 사람을 내가 건축설계사면 토목설계를 내가 막 압력을 줘서 담당자한테 쫄라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입장 잘 알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담당자가 트집 잡아서 안 한다면 그 시청 앞에서 토목설계사 못해 먹어요. 담당자한테 찍히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내 거를 돌려주면 돌려두지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앞세워갖고 할 생각하면 꿈맨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싸울 테니 나는 근데 지금 내용 알으니까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나하고 같이 얘기해. 나하고 같이 가. 그랬더니 왜 같이 가요? 갔어. 시청에 갔어 이제. 어디야? 그랬더니 저기입니다. 말을 막 걸어가지고 뒷돌아를 가더니 저기 이제 거기 담당자 입구까지 와가고 이렇게 보더니 저 사람입니다. 그거 그 근처도 안 가는 거야. 그게는 저 사람입니다. 누구? 근데 저기 왼쪽에 몇 사람? 알았어. 그 내가 이제 가니까 나 한 2m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오는 거야. 그 내가 갔더니 내가 농지가 이제 최고 책임자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리 이거 때문에 왔는데 뭐 여기 농지과에서 이거 분할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왔습니다. 또 왜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당연하죠. 여기 지목이 전인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연히 못해준다고 제가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건 얘기할 것 없이 당연합니다. 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요? 걔가 농지증을 이걸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받았거든요. 그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공무원이 해놓고 그때는 농지법상 농지 아닌 걸로 하고 지금은 또 농지법 적용합니까? 여기 농지증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써있죠. 아까 뭐 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서 농지증 필요 없이 해도 된다고 해놓고 지금 그 담당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죠? 농지법에서 못 잘라준다 그랬죠? 아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농지법 적용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이제 알만큼 아는 사람이 책임자니까 뭐 하여튼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잠깐 착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이제 협의로 가잖아요. 각 부서로. 농지니까 농지가 협의로 농지가로 갔잖아. 그러면 이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우리 협의 대상이 아닌다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목이 전으로 있으니까 아니 농지법상 농지 착각을 해갖고 담당자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낙찰 받아갖고 농지법상 농지라고 아니라고는 놨지만 걔네들은 경매로 낙찰 받아서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지 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여기는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 담당자가. 그래서 내가 아예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여기에 부서에 아니라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알았습니다. 해드릴게요. 그 내가 나오면서 그 우리 저기 토목사님 들었지?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됐지 이제? 그랬더니
아니요, 교수님. 농집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적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오셨으니까 지적과를 한번 더 들러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럼 지적과 가자. 지적과 갔더니 지적과에는 한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항공사진하고 소리를 딱 내놓고 얘기했죠. 이 땅을 경매로 이번에 낙찰받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이 땅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져갖고 몇십 년 동안을 행사를 한 개도 못하고 여태까지 지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분할하려고 이렇게 한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아까 이거 뭐야?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좀 분할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 동네 어르신 같기도 하고 내 형님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내가 봐도 분할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을 신청하실 때 이렇게 분할 번지수를 다 집어넣고 신청을 하지 마시고 아까 건축물 관리자장이 있는 거를 가지고 이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한 개만 분할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십시오. 요거 하나만, 가운데 요거 하나만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합법적인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내가 분할해 주면은 이거는 저절로 분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는 절대로 번지 쓰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아니 토목설계 사무소에서 민원인이 가면은 민원인이 모르는 걸 이런 식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하고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민원인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민원인이 가서 토목설계 사무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분할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르기도 많이 하고 분할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나 같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가면 민원인들은 백발백중을 들어간다? 바꿔 먹는 거야. 우리 수강생 오늘 이제 다음 추석 지나면 올 거예요. 우리 장누라고. 그분이 하나를 낙찰을 받았는데 2년 만에 해결을 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자기가 내가 그 법무사 시켜서 소송을 했더니 자기가 전자소송 하다가 했는데 아차 실수해서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해갖고 다 취소됐는데 어떡합니까? 뭐 해가면서 또 거기에 지문권자가 해외에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매번 걸리는 거야. 소송을 하면서. 근데 나한테 이제 몇 번 해주시고 내가 또 쫓아가서 해주고. 내가 쫓아가서 해주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교수님 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이 가면 하면 됩니까? 이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분할을 해서 땅만 낙찰을 받아서 그 건물을 그쪽에 갖고 건물이 제일 좋은 건물이 있는 걸로 그 땅을 우리가 사는 걸로 해가지고 그 땅 주인들한테 소송하는 데까지 내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한 5번, 6번을 내가 현장을 가서 해결을 해줬어.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왜 내가 가면 안 되고 교수님이 가면 됩니까? 하거든요. 얘기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잘라다니까 안 잘라준다는 게 그냥 왔죠. 그 내가 잘라달라고 그랬더니 안 잘라준다고 똑같이 얘기해. 아니야, 이건 도로로 자르는 거야. 그럼 기본 도로로 만드실까요? 응. 알았어, 그럼 자르지. 했더니 자기가 자기가 오면 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만나재. 근데 내가 한 5분 전에 만나갖고 5분 만에 얘기가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막 왔는데 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와서 같이 얘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르면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될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할 때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맞지 않느냐고 상대편을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나 되오는 거야. 근데
담당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왜 교수님이 가면 되고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지. 그런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러니까 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된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을 이제 하게끔 다 만들어져서 이제 오게 됐더니 이제 우리 그 측량하고 이제 분할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소리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저기 통복 소리를 하면서 연락이 왔어. 교수님, 제가 여기를 측량하러 갔는데 측량을 하러 갔다가 거기 우리 그 왜 그 이천시청 건설과에 있던 옛날에 있던 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직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거든요. 근데 내가 측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너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 현황 측량 해달라고 잘라서 현황 측량 해달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했더니 야,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어떻게 이거를 농취증 안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낙찰을 받아서 이거 지금 자른다는 얘기냐? 야, 그 사람 실력 대단하다. 그 사람 그 농취증 없이 낙찰 받은 거가 그 자른 실력 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어떻게 한다? 가르쳐 달라고 좀 그래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서 낙찰 받았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니,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 여기 아까 슈퍼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한다?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있는 걸 내가 가서 만들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해달라고 해갖고 저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랬더니 옛날 걸로 이렇게 가옥대장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있었어. 옛날 거. 그 찾아내서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달라. 이거 정리해달라. 해가지고 한 거야. 이게 거의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토목소에서 만났어. 그랬더니 분할해서 이렇게 를 나보고 이렇게 하고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팔지? 뭐 그냥 해달라니까 해주던데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얼마에 파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가는 한 60만 원은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뭐 50만 원 간다는데 그리고 실제 거래는 50만 원 정도 간다는데 나는 한 40만 원 정도면 팔 생각입니다. 40만 원에 파신다고요? 예, 그랬지. 40만 원에 파신다 그러면요. 제가 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팔아드릴 테니까 그 정도라면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라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싸다 이러니까 부르는 건 60만 원에 부르고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50만 원 간다 그러고 그 공인중개사 50만 원은 어떻게 된다? 싸게 팔겠다는 내용인데 내가 그보다 더 내려가고 40만 원에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 정도라면 내가 다 사게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만 저한테 책임받아 주시면요. 제가 다 얘기해서 한꺼번에 계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거 헤어지고 나는 이 차에서 이제 서로 올라오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토목소리 사면서 전화 왔어.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아까 그분이요. 자기가 주선해서 다 해주는 거니까 자기 거는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알았어. 그럼 그분 거는 5만 원 깎아서 35만 원. 대신 실질적으로 35만 원 받는데 서류상은 다른 사람한테 40만 원 똑같이 하는 걸로 하고 35만 원 했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 날짜를 잡겠습니다. 해갖고 약속 날짜를 이제 잡으려고 다 했는데 가격도 다 되고 면적도 다 나왔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뭐가 브레이크가 걸리냐면 우리는 3분의 2죠. 그러면 259제곱미터에 3분의 2만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만 넘겨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냐면 우리는 다 사야지 어떻게 3분의 2만 사냐 이거야. 다 사게 해달라 이런 얘기야. 아니 드래곤 공인중개사는 50만 원 팔겠다 그랬죠. 나는 40만 원에 파는 건데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40만 원에 팔 수 있지만은 드래곤 공인중개사한테 당신도 내가 40만 원 팔니까 당신도 40만 원 팔은 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거기 그 슈퍼 거기에 그냥 일단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7시에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3분의 1도가 땅 집은 하나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은 지금 3분의 2는 내가 건물 주인이 땅 사서 가지고 있으면 3분의 2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라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면. 줄여달라. 그러면 기여나 달라고 해서 있으면 여태까지 받고 있던 저기 뭐야, 그 1년에 쌀 2마리씩에 있는 거를 깎아서 준다든지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나는 3분의 2만 사도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법정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끽 해봐야 빌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옛날 같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 같은 주인일 때는 옛날에 있던 거 그걸 그대로 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 거 3분의 2만 사도 아무 문제 없다. 결국에 와서는 나중에 3분의 1을 가진 사람이 거꾸로 자기 돈을 사달라고 부탁하면 너 자기가 든다? 딱 가서 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저기 뭐 여기 강실 딱 반만 하거든요. 그 가게 안에. 근데 그런 얘기를 그 한쪽 구석에서 4명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3명이 들어와갖고 옆에 이렇게 둥그런데 앉아갖고 막걸리 시키고 먹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쓴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을 오늘 설득을 시켜야지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다 뒷받침을 해주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잖아.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이교수님 날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 나는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저기 뭐야 속초에 척산 온천 가갖고 온천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이렇게 앉더니 아이고 이 교수님 여기서 다 뵙네요. 나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군가 이 교수님 나중에 잠깐 봅시다 해서 난 나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잠깐 나중에 바깥에서 그 슈퍼 바깥에 나갔어. 문 앞에 딱 나갔더니 그 사람이 딱 이러면서 하더니 내가 드래곤 고기 6개 사요. 그 얘기하니까 얼토마토 그 사람이야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사람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아니 나는 교수님이 하자는 다 협조하고 다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내가 미안하다. 난 그런 게 아니고 3분의 2만 팔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 뭐 일부러 뭐 하려는 건 아니고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냈더니 그래 했어요. 그러더라고. 들어오더니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도 이 교수님하고 같은 가격으로 계약할 테니까 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해결이 돼가지고 진짜 우여곡절을 그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 있었고 지금은 보게끔 되면 이렇게 대지로 바뀌었죠. 이 사실은 낙찰받고 우리가 잔금 낼 때까지는 우리가 돈 받을 때까지는 이거 분할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분할한 거죠. 아시면 뭐냐면 요 집하고 요 집 사이에 장독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는 장독대는 빼놓고 집만 가지고 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달라지는 선에 어떤 것이든지 공작물이든지 구축물이든지 있으면 분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독대 같은 게 있으면 장독대를 허물어야지 분할하지. 분할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만들어 놓고 분할 딱 그어서 내주진 않습니다. 허물어 오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신청해 놓고 돈은 다 받아 놓고 내가 알기로 한 6, 7개월 지나서 그 장독대로 허물기는 너무 아까운데 여기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 뭐 이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 장독대로 허물어 갖고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분할이 된 겁니다. 이건 나중에 분할이 된 돈 우리 다 받고 나서 등기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분할이 이렇게 된 겁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조금 삐딱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요런 땅이 있습니다. 전이 두 필지죠. 하나는 건축물 과정이 있죠. 그럼 여기가 건축물 과정이 있는 땅이고 여기는 지목이 전인데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증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목이 전이지만은 아까 보시다시피 공식 건축물 관리자가 있죠. 그럼 이거는 공식 건축물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땅을 우리 천사장님이 받은 거거든요. 천사님 지금 전화 받으러 나갔는데 천사님 나한테 전화가 왔어. 농지증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런다고. 그래서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걸 받아갖고 와라. 그거 갖고 소송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받아왔어. 받아와서 봤더니 뭐라면 하나는 반려, 하나는 발급입니다. 반려입니다. 농지법상 2조 1항의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이거는 미발급이 돼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반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두 필지는 하나는 뭐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발급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반려해놓고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농지적으로 해줬으니까 문제될 건 없죠. 그래갖고 등기 이전은 끝난 겁니다. 2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26페이지도 이게 시간이 지금 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2시간 반이 넘어가서 한 1, 20분이 더 걸리더라도 마저 강의를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10분 쉬었다가 한 40분이 50분이 되든지 나머지 마저 다 강의를 할 테니까 10분만 또 쉬었다 하십시다. 네.